안녕하십니까. 행복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더위가 많이 누그러들었습니다. 바람도 저녁으로는 시원하게 불어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과 가까이 훨씬 더 몸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더 가까이 두고 지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삶의 변화를 만드는 사고력에 대하여 잠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이 화면 뭔가요? 네, 맞아요. 탱크죠. 근데 탱크나 이 화면에 있는 그림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절대 우리나라나 이 세상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맞아요, 전쟁이죠. 오늘 선생님, 근데 사고력과 여기 있는 탱크 또 전쟁과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선생님이 이 사진을 띄워놨나요? 라고 궁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병사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군인 병사 한 명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병사가 있는 부대에 이 탱크가 한 대 무기가 들어온 거예요. 탱크는 굉장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크나큰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대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탱크를 운전을 해본 병사가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군에게 탱크의 대포를 발사해서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진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사실 이 탱크는 그림의 떡과 같았죠. 그때 한 용감한 병사가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제가 이 탱크를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는 이 탱크를 운전하는 법을 모르잖아. 그래도 전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대장님과 몇몇 병사들은 이 탱크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하다 보니 시동이 켜졌고 또 전진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병사들과 또 대장님은 그럼 우리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지 하면서 이 병사가 탱크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와 마을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운전을 하던 병사가 쩔쩔쩔 매는 거예요. 안절부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원래 탱크가 있는 자리에 이 탱크를 정말 이렇게 주차
주차가 아니고 탱크를 멈춰서 거기에 서게 해야 하는데, 이게 병사는 이 탱크를 스톱하고 시동을 끌 줄 아는 그 방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시동을 끌려고 하니, 이걸 멈추려고 하니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또 이 시동은 어떻게 꺼야 되는지 아무리 여러 기기를 작동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병사와 그 안에 탄 장병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대 안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 이 탱크를 꽝 하고 부딪혀 억지로 멈추게 했습니다. 원래 탱크란, 잠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탱크를 몰고 운전하는 병사는 탱크의 기기, 어떻게 하면 시동을 켜고 어떻게 하면 시동을 끄고 멈추고 회전하고 무기는 어떻게 해서 쏘고, 이런 작동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막강한 탱크는 부대 안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막강한 무기는 가졌지만, 그것을 작동하고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 사실은 이 강력한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네덜란드의 병사의 상황처럼, 정말 무서운 얘기처럼, 정말 한심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훌륭한 멋진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말 설명서를 읽어보고 익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있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마음도 기능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기능을, 그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는 그 마음 사용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내가 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과 또 즐겁고 기쁜 어떤 마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지, 마음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용법을 내가 알고 익히지 못하면 정말 인생에서 불현듯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내 마음에 찾아온 절망들, 또 내 마음에 찾아온 우울함, 정말 또 마음에서 힘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법을 참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익히거나 그 사용법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농부의 이야기로 우리가 마음의 기능, 마음 사용법 중에 한 가지인 사고하는 힘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죠? 어떤 과일인가요? 네, 맞아요. 참외예요. 저도 참 참외를 좋아하는데, 여름에 속은 달콤하고 겉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달콤한 것들을 싸고 있는 그 과육은 또 이렇게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양분은 껍질에 있다. 깨끗하게 참외를 닦아서 껍질까지 먹으며 굉장히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소를 우리의 몸에 제공한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그만 참외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아작아작 이렇게 먹기도 했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여기 그림에 보이는 참외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참외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주죠. 성주 참외. 오늘은 성주 참외 농사를 짓는 깊은 사고력을 지닌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라는 것은 보통 봄에 이렇게 씨를 심고 키워서 이제 자라기 위해서 열매로 여름에 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참 요즘 농부들이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실컷 1년 동안 고생하고 농사는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수확이 또 수확에 대한 대가로 쌀이든 과일이든 이걸 판매할 때 제값을 주고 또 좋은 가격을 주고 이것을 수확한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농사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원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시어머니도 고추 농사를 참 오랫동안 지으셨는데요. 하늘이 또 도와주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너무 대학병만 내리찐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추가 병에 들면 다 죽고 탄저병이라고 하죠. 얼마 되지 않는 고추를 수확해서 이렇게 또 고춧가루로 농협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근데 그 수확이 탄저병이 오면 건질 고추가 없어서 굉장히 울상을 짓기도 하고 또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농부는 생각을 했어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열매를 수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외가 나는 여름이라는 계절에 수확해서 먹는다면 정말 또 값이 다른 참외보다 조금 더 뛰어나려면 더 맛있고 또 아삭아삭하고 또 과일 자체가 굉장히 신선도나 과일 자체가 좋아야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은 여름에 과일을 이 참외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겨울이나 이른 봄에 이 과일을 참외를 생산해낸다면 귀한 과일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이 참외를 생산품으로 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외 농사하는 농부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농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이런 봄에 이제 이 참외를 수확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를 견디며 이제 이 참외를 잘 키우는 농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해 겨울 너무 추워서 모든 농가의 참외는 다 얼어서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참외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이 농부의 비닐하우스에 있는 참외는 하나도 얼어 죽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 참외 농사를 지은 이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영, 왜
손영래의 참외는 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아이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뭐요? 난 아무리 해도 온갖 좋은 비료는 다 줬는데도 이렇게 죽어버렸어. 도대체 좀 알려주시오, 그 비결을. 그러자 이분이,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이 농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결은요, 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요,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돼지비계 같은 걸로 요리하는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 열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비계 같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나요? 정말 수분이 많은 과일, 그런 야채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기후에 따라서 또 사는 나라에 따라서 즐겨 먹는 또 음식이 다르듯이, 그럼 추위를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는 기름지고 돼지비계와 같은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똑같이 참외도 똑같지 않을까? 사람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외에 거름을 쓸 때 기름기가 있는 추위를 이기는 거름을 주었답니다. 추위를 이기는 거름이 있다고요? 네,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농부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이 추운 겨울 이 참외가 얼어 죽지 않고 이기려면 뭔가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사고하는 법을 배운 이 농부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기름진 음식을 먹잖아. 그럼 나도 기름진 거름을 만들어서 이 참외에게 한번 줘보자 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이 추운 겨울날 참외가 얼어 죽지 않고 살고 진실하게 이렇게 예쁜 열매를 키워나가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추위를 이기는 걸음, 이것은 깊은 사고를 한, 또 그 사고력을 지니고 있는 농부에게 얻어진 지혜였고, 그 지혜로 이렇게 튼실한 참외를 수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고력은 내 속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옆에 보면 이 옆에 그림에는 빨간색이 다 하나씩 이 줄기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네, 이것은 빨래집게예요. 아니, 빨래집게를 왜 줄기에다가 다 하나씩 꽂아놨어요, 선생님? 궁금하시죠?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농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과는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한 번 맺히죠, 1년에. 근데 이 참외는 꽃이 피었다가 참외가 열리고, 또 꽃이 피었다가 참외가 열리고, 꽃이 피었다가 참외가 열리고, 3번, 4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자세히 보니까 4번째도 꽃은 피는데 이 줄기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또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이 농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깊은 사고력에 대한 이 이야기를 16번째 행복 강의를 통하여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냥 3번의 수학으로 그쳤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6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